첫 번째로 만나볼 쌍둥이는요. 무려 5명의 쌍둥이 자매입니다. 5명? 네. 난 5명이 한 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적 일일까요? 이게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오. 그러니까 요즘은 쌍둥이가 태어나는 일이 흔해졌잖아요. 뭐 체외 수정, 시험 관하기 등등으로 이제 많아졌는데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는 5쌍둥이가 태어나는 일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그쵸. 가까웠죠. 그쵸. 그런데 1934년 그 불가능한 일이 캐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네. 얼굴이 정말 똑같이 생긴 5쌍둥이 자매가 태어난 겁니다. 너무 귀엽다. 어떡해요. 요즘 세상에도 진짜 5쌍둥이는 정말 신기한데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탄생의 기쁨도 잠시 정부가 이 5쌍둥이를 부모한테서 뺐습니다. 왜? 양육권을 뺐고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갑니다. 네? 왜요? 부모가 착취하는 걸 막고요. 이 쌍둥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가지고 뺏은 거죠. 그렇다고 부모에서 애를 떼놓는 건 너무 근데 아까 잔인하네요. 우리가 키워드가 동물원에 갇힌 5쌍둥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사실 동물원에 왜 갇히지?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 사건이랑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정말 이번 스토리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텐데 네. 우선 쌍둥이들의 아빠가요. 경제력도 그렇고 인성도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을 그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시 박람회에 세우려고 했어요. 전시. 전시 반남에서 진짜 나쁜 전시에 놈네. 5쌍둥이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야, 나쁜 네. 나가사키라고 하신 거죠? 나가사키? 나쁜. 저 나쁜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아, 했네요. 나쁜 사기. 네. 나쁜 사기. 사기. 맞아요. 좋은 사기 없어요. 네, 나쁜 사기꾼. 아니 근데 진짜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5쌍둥이들이 이제 부모랑은 떨어져서 전담 의사 그리고 3명의 보모와 함께 살게 되죠. 어떻게. 그래도 나인이에요. 이렇게 안전하게 뭐 받을 수 있어서 진짜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전의 반전이라고요. 반대 또 왜요? 그로부터 1년 후 네. 온타리오의 한 전시장에 이 5쌍둥이들이 전시됩니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인간이 어떻게 전시한다는 게. 전시가 돼요? 사람이 전시를 해요? 사람을요? 네.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5쌍둥이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딴 생각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 이 5쌍둥이들을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미쳤네. 별 바가 없잖아요. 관광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애기들 가지고 진짜 장사를 이거 하네. 너무한다. 네. 5쌍둥이를 테마로 퀸틀랜드라는 놀이동산, 그러니까 5쌍둥이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테마파크.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자, 간호사들에 둘러싸여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게 관람객들이 하루에 3타임씩 그들이 밥 먹는 모습,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등등 쌍둥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었죠. 애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동물도 아니고. 진짜 동물원에 갑자기 동물처럼 저렇게 해놨네. 근데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죠. 이 나이는 뭘 아는 그러니까 게 없지. 옛날식 리얼리티 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얘네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네, 이게 정말 동물원에 가까웠던 이 퀸틀랜드가요. 누적 관광객 300만 명을 기록하면서 네,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많은 관광 수입을 여기서 올리게 됩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정부가 쌍둥이들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약 5,7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진짜. 5,700억 원. 언제 이게 40, 그쵸, 30년, 40년대. 이 돈으로 온타리오주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줄을 먹여 살렸네. 근데 문제는 이 쌍둥이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당연히 없었어요. 어머나. 네.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애들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동안 그러면 이제 부모 아무리 뺏겼지만 부모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도 뺏긴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뺏긴 이후에도 정말 또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 5쌍둥이의 아버지는요. 다산의 아이콘
인지도를 얻으면서 자녀가 없는 여성들을 만나서 길을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세상에. 또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싫다. 야,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릇이 뭐 굳혔네. 엄마는 뭐 하는데? 다행히 이 쌍둥이들의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9년 동안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둥이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함께 주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9살이 된 이 5 쌍둥이들을 원래 가족으로 돌려보냅니다. 9살 될 때. 9살 때. 아 근데 가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뒤늦게라도 엄마한테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 반면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면은 안 했어.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천시하는 거 아니죠? 부모가 5 쌍둥이들을 되찾은 이유가 뭘까요? 또 시장에 나가려고. 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하지만 이게 이제 5 쌍둥이가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를 못하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끝이 없어요. 결국 이제 아이들이 18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자마자 그 해에 집에서 나와서 부모와 거의 모든 이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잘했다. 지긋지긋하겠죠. 너무 불쌍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게요. 우선은 그 5 쌍둥이 중에 2명은요 병으로 사망을 했고 정말 돈에 눈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해서 이들이 너무 좀 불쌍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맞습니다. 안쓰러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쌍둥이들은요. 네. 취향까지 똑같아서 한 남자를 공유한 새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주제가 이상해요. 한 남자를 3명에 난 정말 남편이 잘생기길 원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 내가 정말 와,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쇼킹하네요, 진짜. 와, 이게 초반부인데도 이렇게 충격적인 5 쌍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난해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네. 놀랍게도 신랑은 1명, 신부는 3명이었습니다. 와. 한명 신분이 3명? 원래 신랑은 신부 들어야 되는데 3명 동시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스토리가 참 궁금하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네. 네,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쌍둥이 중 둘째인 나탈리가 네. SNS를 통해서 루 위조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문제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끝나면 되죠. 나탈리에게 쌍둥이 자매들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네.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이 나머지 2명의 쌍둥이 자매들과도 데이트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몰면서요? 남자가 모르고 데이트한 아니 거예요? 잠깐만 이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질문 너무 많은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에 나탈리가 자신의 쌍둥이 자매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다. 나인 척하고 한번 만나서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봐줘. 오케이. 무슨 논리예요? 이거 무슨 논리예요? 아니 시작이 괜찮아. 그 정도, 시작이 괜찮아. 괜찮아요? 왜 괜찮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그나마? 응. 아니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루이조는 3명의 쌍둥이와 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네. 대신 데이트를 나갔던 나머지 2명의 쌍둥이도 루이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대체? 아이 말이. 아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대체? 말이 안 되는데요? 뭐 그 속내 진실까지는 다 알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루이조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새 쌍둥이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유 거짓말 하시고 있네. 아이고 참나. 아유 저런 거짓말이 어딨어. 결국 그래서 4사람이 함께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 돈 엄청 많아. 아유. 야 남자 입장에서는 밥값 많이 드네. 반지값도 그렇고.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이 새 쌍둥이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살았었대요. 그래서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들끼리는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도 공유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아무리 공유해도 뭐 머리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건 뭐 물론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한 남자가 여성 3명이랑 결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피터가 굉장히 지쳐 보이네요. 벌써 피터가 기가 빨렸어요. 네. 저도 십몇 년 결혼 생활했으니까. 한 명하고도 힘든데. 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일부 다처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양쪽 부모님도 그래 부모님 의견도 아니 궁금하다. 뭐 남자 입장에서 뭐 다양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뭐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부의 부모님을 보자면 네. 신부 측 부모님은 네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인배시네. 그런데 신랑의 부모님은 달랐어요. 아들의 결정을 경멸했고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퍼요, 이건.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새 쌍둥이였다. 새 쌍둥이. 모르는 채로 3명과 데이트를 한다. 아니면은 안 한다. 그러면은 외모는 괜찮고 잘생겼고 성격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재밌을 것 같아. 하루하루 이렇게. 남자 3명인데? 다 잘생겼고 성격 다르면은 뭐 그럴 수도 한 있잖아요. 명도 귀찮은데 3명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한 명은 또 되게 자상하고 또 한 명은 또 되게 스마트하고 또 한 명은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달라요, 스타일이. 아, 그래? 네. 그럼 오케이. 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 근데 저는 한 명랑도 기가 빨리는데 남자들은 다 노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왜? 한 명도 행복하게 재밌잖아요. 만드는 거 얼마나 재밌죠. 아주 재밌죠. 근데 아주 힘들기도 하고. 근데 3명 만족시켜야 되고. 잔소리가 지금 3배야. 잔소리 3배 뭐 잔소리 이렇게 세 배. 그 여러 가지 3배이긴 하지만 야스민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약간 고민되더라고요. 이 생각해 보세요, 쌤. 회식에서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3명이 기다려.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성격상에 한 명 그렇게 하고 2명은 그냥 쿨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 근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큰 재미를 주셨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쌍둥이는 네. 취향까지 담는다고 하지만 이 남편까지 공유한다고 하니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문화의 차이기는 하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네 분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면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네,